안녕하십니까. 수중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지금 매도 파워에 대한 수식과 그 다음에 분봉, 일봉, 눌림목에 대한 지지라인에 대한 수식을 만들어줄 수 없냐라고 해서 우선 간단하게 좀 적어봤고요. 차트와 시장 상황을 좀 본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율을 보면 계속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위안화도 약세로 돌아가고 있고 엔화만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순매수 추이는 시장은 이제 개인 쪽은 사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피를 좀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은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보면 콜옵션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외국인이고요. 기관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거야, 더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 좀 더 생각하고 있고요. 양매수 전략으로 올라갈 때 플러스 20, 내려갈 때 플러스 49 이렇게 지금 양매수 포지션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니 두 군데다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약간 그 올라가는 게 반짝 올라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한 번 더 눌림목 주고, 눌림목이 아니라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 확인하고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은 해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중국 증시도 폭탄을 맞았고요. S&P 500도 잠깐 올렸다 떨어졌다 올라갔고요. 원유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매집을 했죠. 매집을 한 상태에서 올라갔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건 이제 힘이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한 번 더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반도체. 여기도 쌍공 만들면서 다시 요럴 때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던 이 기울기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데 기울기보다 이렇게 더 올라가는 기울보다 떨어지는 기울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횡보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횡보를 어떻게 하냐? 오르락 내리락 기준을 잡고 있는데 고점은 자꾸만 낮아진다. 근데 저점은 조금 올라간다. 그랬을 때에 더 떨어질 확률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업종을 우리나라 거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뭐 더 떨어졌고요. 바닥에. 그다음에 코스닥 또 저점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갤럭시 S10이 뭐 11월 달 정도서부터 뭐 출시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그 영향으로 조금 뭐 오를 수는 있지만 그 전체적인 시장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개별 종목만 올라간다. 그러니까 몇 종목 안 되고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 검은 선이랑 요 파란 선이 있는데 요거는 주가가 이 볼링저 밴드 선을 돌파했을 때의 그 가격들이고요. 이 하부 쪽으로 돌파했을 때 볼링저 밴드가 하부 쪽으로 돌파했을 때의 가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요 라인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이거를 돌파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그 라인에서 맞아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다 맞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식이든 어떤 그 전문가든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예 지지하는 라인이 없잖아요. 지지하는 라인이 여기 이제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보다 깨졌기 때문에 이제 더 밑에로 잡아야 되고요. 얘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게 나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나 뭐 이런 게 환율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낫죠. 다만 여기 매도 파워라는 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집으로도 볼 수 있고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매집을 했는데 힘이 없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에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올랐는데 이 매도 파워는 작잖아요. 작아집니다. 여기서 힘을 모아서 올라갔고 작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뭐 많이 올라가 봐야 여기 세력 가격선이나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뭐 북한 쪽도 마찬가지고 뭐 좋지는 않기 때문에 50%라도 팔았다가 다시 사는 센스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에이,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뭐 50%, 60%까지 이제 빠집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선은 거의 많이 그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악재들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 쪽에 항복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도 파워라는 거를 수식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것도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는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세력의 매수 방법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올리면서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매수를 할 때 밑에다 놔두던가 아니면 그냥 호가로 사던가 이게 둘 중에 하나지 이렇게 높여서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1억을 거래하든 7천을 거래하든 그거는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올리는지 모릅니다. 개인은. 그리고 기관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뭐 세력이라든가 일부만 알고 있겠죠. 그 이후에 이제 광기에 사로잡혀서 올라갈 때 이제 매도를 합니다. 세력은 조금씩 조금씩 매도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매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락할 때 설거지라고 표현을 하죠. 설거지할 때 틀리네요. 설거지가 맞나 보네요. 할 때 매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력은 어떻게 매수를 하나요? 그러니까 세력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관도 세력이 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회원이 많은 일반 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주식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세력이 될 수 있고요. 진짜 주가를 조작해서 올리기 위한 진짜 세력들도 있고요. 이걸 다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 매수할 때 호가에 관계없이 그냥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금액도 크고 만약에 뭐 증권사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다. 그러면 뭐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정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회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종목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데 낮은 가격에 해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사드립니다.
그런 게 이제 기관에서 이제 매수하는 방법이고, 매도도 쿨합니다. 여기는 매도도 그냥 던져버리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뭐 증권 사원이 뭐 그런 거 생각하나요? 거래하고 수수료 띄고 요런 거에 신경을 더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살 때도 막 사고 팔 때도 막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은. 그리고 세력 진짜로 올리거나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내가 어느 선에서 더 매수하고 더 매도하고 할 수 있는 라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던집니다. 그리고 올리면서 팔아버리죠. 올리면서 판다. 요게 중요합니다. 올리면서 매도한다. 그리고 변동성이 없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은. 그리고 변동성이 없는 종목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있어야 주식을 매집하기가 쉽습니다.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르락 내리락 해야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죠. 파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서 모으는 것도 있고 팔았다가 더 많은 양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기면 매집을 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내리면서 매집하는 경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뭐 악재가 있다던가 뭐 이런 이슈, 큰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하락하면서 매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락하면서 매집하는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승에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거나,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파는 사람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고, 50대 50이면 안 올라가지만 파는 사람이 100이고 사는 사람이 100이고 파는 사람이 50이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래량이 많아지죠. 이 거래량이 많아지거나 거래 대금이 많아진다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힘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매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은 50인데 매도하는 사람이 10일 때, 그러면 거래량이 없거나 정상적이죠. 일반적이다. 근데 주가는 올라간다. 그런 건 그냥 개인들이 조금 더 샀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가죠. 에너지가 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두 가지의 경우가 있고요. 올라가는 경우에는 상승하는 이유가, 그리고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많은 것이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에요. 거래량이 없는데 올라가는 거는 좀 비정상적인 겁니다. 요런 거래량이 적거나 많을 때 현상을 고민해 보시고요. 이건 숙제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뒤집어 보면 앞뒤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건 세력이 들어온 거랑 안 들어와서 그냥 올라간 거랑 앞으로의 일이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매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올린 거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횡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매집을 안 했었기 때문에 흔드는 거기 때문에 더 하락했다 갈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매집에는. 첫 번째 매집에 야 올라간다 달려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한참 동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하락의 이유는 똑같습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매수하는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는 거래량이 그래도 적정하게 나온다. 하지만 매수하는 사람이 많을 때보다는 적게 들어가겠죠, 에너지가. 근데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량이 아주 적으면서 힘이 없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매수해주는 사람이,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적은 것이 정상적입니다. 거래량이 작거나 많을 때 현상을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고요. 숙제로. 와, 벌써 21분이 지났네요. 그 다음에 5일간의 평균 선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5일간의 최고 가격과 최저 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기준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가중값을 줘서 만들었고요. 힘이 들어갔다는 것은 누군가, 기관 세력, 외인 세력, 뭐 개인 세력, 뭐 개인 방송에서 뭐 회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휙휙휙휙 그 주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입했다고 가정을 하고 기준선을 초과하여서 상승폭이 커지면 신호를 주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매집을 하고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팔아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진짜 매집은 티내지 않고서 매집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지면 그때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생애주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임종혁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를 듣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매집을 해서 상승을 하고 과열, 급등을 하죠. 과열, 급등을 하고 분열. 이 분열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매집 이렇게 떨어지면서 매집을 해서 이제 급등을 해서 분열을 해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여기 기준을 잡고서 여기서 이렇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 분열을 시작합니다. 분열을 해서 공포, 급락해서 한 번 더 침체해서 다시 매집해서 요게 생애주기입니다. 매집, 상승, 분열, 공포, 침체 이후에 다시 매집, 상승, 과열, 분열, 공포, 침체. 요게 생애 주기인데요. 요 한 번의 생애 주기가 끝나면 한 2, 3년 또 조용히 또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아셔야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가지 기법이라고 해서
거의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 주식 단태 뭐 기법에서 아프리카 TV 하시는 분 중에 전문가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바가지를 만들면 1번, 2번, 3번이다. 1번은 하락한 종목, 그 다음에 매집하는 종목. 그러면 1번, 2번의 끝을 찾아서 뭐 매수하면 된다. 근데 2번의 끝을 어떻게 찾냐? 그쵸. 요즘에는 조금 다른데, 패턴이 요즘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그냥 또 올라갔다 빠졌다가, 요즘에 또 이렇게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패턴으로 공부하게 되면, 패턴은 자꾸만 그때그때의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패턴으로 공부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그때 유행하는 패턴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뭐 어떤 거는 뭐 더 지저분하게 해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쌍봉만 만들어주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쌍봉을 만드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대신에 쌍봉을 만들 때 이 매집 이 크기가 여기는 이만큼 큰데 여기는 이렇게 작으면서 올리는 경우는 이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우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요거고요.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오픈했다가 요 방송은 한 일주일만 열어놓겠습니다. 많이는 못 열어놓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운 좋으신 분들만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분봉, 일봉, 눌림목, 개인적인 지지 라인, 뭐 수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들어서 이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오픈은 막 금방금방 안 할 거고요. 뭐 이벤트성으로 해가지고 뭐 100명이 됐습니다. 구독자가 500명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한 번씩 하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원리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원리만 알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1분봉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때는 그 1분봉에 이제 38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381이라는 선을 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면 1분봉의 하루 개수 봉 개수가 1시간이면은 이제 60분이잖아요. 60분 곱하기 6시간 하면 360시간, 360분이거든요. 1분봉으로 했을 때 360분에 20분 플러스하면 380분. 거기에다가 10분 동안 거래가 되니까 그 하나 더 플러스하면 381분 이제 봉 개수가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381선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의 평균 선보다 높냐 낮냐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1분봉을 봤을 때 1분봉이다. 그러면 요 380 분봉 위에 있으면 올라간 확률이 높고요. 이 밑에 있으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을 한번 봐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올라가는 애들이랑 떨어지는 애들이랑 음, 뭘 볼까요? 드래곤 플라이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1분봉은 막 흔들면서 급락도 하고 급등도 하고, 이 드래곤 플라이는 이제 게임주인데요. 게임주는 어느 때 많이 올라가나요? 게임주는 어느 때 많이 올라갑니까? 방학 때. 왜 그렇죠? 아이들이 방학 때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방학 때 매출이 좋기 때문에 게임주들은 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 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한 달 전 정도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매집을 하죠. 바닥에서 매집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매집하고, 제가 매집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항상 매집을 하면 떨굽니다. 이 바닥까지. 항상 매집을 하면 떨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매집을 하면 올라간다가 아니고 매집을 하면 떨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집하고 떨구고 매집하고 떨구고 해서 고요해지면, 얘가 고요해지면 진짜로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기 시작하면, 올라가면서도 이제 변동성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뭐 사건 사고들이 있었으니까 아주 더 호재죠. 빼기도 좋고 올리기도 편하고,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는 상승만 했지 과열이 안 됐잖아요. 과열. 보통은 상승해서 과열돼서 분열돼서 공포를 맞고 침체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얘는 안 올라갔다. 그럼 뉴스가 뭐가 나왔나요? 뉴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과열이 되면 뉴스가 나와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올랐다가 나와야 얘가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뭐 어? 최고 영업이익일 거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겠죠. 언제? 뭐 9월 달에. 9월 달에 발표하잖아요. 9월 10일서부터 뭐 또 이제 코스닥은 그때 발표하니까 거기에 이제 중국 쪽에 게임도 풀려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좋아질 수도 있죠. 드래곤 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샘코 같은 것도 몇 번 말씀드렸죠. 이때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얘는 웃긴 게 이제
몇 년을 계속 하락하죠. 몇 년을 하락합니다. 이 3년 정도를 하락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3년 동안 계속 하락한다는 게. 올리지도 않고. 그리고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데 큰 거의 중간이나 시가를 안 깨면 뭐 더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그러니까 기준을 안 깨고 계속 올라갑니다. 급등. 그리고 한번 쫙 올라갔다 빼는데 이 라인이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날 아침에 팔아라. 올라갈 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한 번은 더 올라가 주지만 요즘에는 아이고 패턴이 바뀌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빠집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쭉 빠집니다. 이 바닥에서 지금 잠깐 올랐는데 그래도 이 빠질 때, 이 올라갈 때 보면 힘을 되게 많이 써요. 근데 못 올라가죠. 올릴 때 보면 힘은 여기가 덜 들어가지만 올라가는 거는 더 많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위에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힘을 줘도 못 올리는 겁니다. 파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어디까지? 요 볼링저 밴드를 주가가 깨고 올라간 가격까지만 올라갔다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을 주고 올라가잖아요. 요 근처에서. 요 근처에서. 그리고 세력 가격까지 떨어져서 한번 급등 주고. 우선 요거는 뭐 그냥 샘플입니다. 다 맞진 않아요. 다 맞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네요 라고 하는 거는 요런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모 같은 경우도 요 앞쪽에 있긴 한데 요 라인이 이렇게 계속 여기서 기준을 만들던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까지만 아마 근처까지만 얘가 올라갔을 거예요. 요 라인. 요 라인까지만 올렸을 거다. 그러면 얘는 많이 올라가야 어디까지 올라가요? 뭐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더 올릴 수는 있어요. 멀리 봤을 때. 근데 얘는 해먹었잖아요. 1차, 2차, 3차. 3차 파동까지 1차, 2차, 3차 파동까지 나왔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올라가서 잠깐 반만 올리는 패턴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옛날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요즘에는 올렸다가 그냥 빼버려요. 이렇게 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기준이 깨지면 그냥 팔아야 됩니다. 기준이 깨지면 판다. 그럼 어떤 기준? 얘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팔고, 다시 사고, 얘가 다시 떴다. 올라갔다. 그 다음날 올라갈 때 팔고, 했는데 더 올라갔다. 이 더 올라간 건 뭘로 올라가는 거예요?
광기로 올리는 거잖아요. 광기로 올리는 거잖아요. 힘은 없는데 올라간다? 이게 고점이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거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상한 거죠. 아니, 더 낮은데 올라가? 그럼 팔아야죠. 그럼 밑에서 다시 사도 돼요. 이 기준이 안 깨지면. 왜? 다 죽지 않았으니까. 이 큰 힘이 장기 힘이라고 써놓은 게 이게 죽지 않았으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괜히 장기 힘이 아니에요. 장기 힘이 안 깨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깨지기 전에 항상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먼저 깨집니다. 단기가 먼저 깨지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이거 분봉 설명하다가 다른 거를 설명을 해버렸네요. 분봉도 마찬가지고요. 분봉도 보면 이 380일 1분봉에서 이걸 안 깨면 어디서 살까요? 381선 근처에서 사세요. 이거는 이제 분봉인데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얘가 이렇게 깨졌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 하락합니다. 많이 하락해요. 그러면 사는 건 어디서 살까요? 그럼 분봉 보고서 사시면 되잖아요. 요거를 깨고 올라갈 때, 요 근처에서 막 놀 때, 이때 사시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타로. 그리고, 뭐, 단타로 말고 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뭐, 일봉을 가지고서, 잡아서 사시면 됩니다. 일봉에서는 어디에요? 연애선. 일봉에는 연애선. 연애선, 요 근처에서 사시면 되고, 연애선을 뚫고 올라갔다, 연애선에서 반등을 준다. 연애선을 못 뚫잖아요, 여기는. 연애선을 떠야 진짜로 많이 올라갑니다. 연애선을 밑에서 노는 것들은 많이 못 올라간다. 기준이, 그리고 3분봉과 5분봉도 그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라인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일봉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는 마찬가지지만 5일선이 대부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3일선을 상승 기준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26일 평균, 그러니까 21선을 보통 이제 평균을 잡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26일선을 평균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208일선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볼링저 밴드가 저 같은 경우에는 20에 26의 2와 20에 3.5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게 다 오픈을 하면 안 되는데 다 오픈을 해버리네요. 상한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26에 2로 세팅을 해놨어요. 26에 2. 왜 26이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목균형표가 9, 26, 52 이렇게 기준을 잡잖아요. 저는 기준을 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으로 다 똑같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9, 13, 26, 52. 그러니까 보통 60일선을 기준을 잡지만 52일선 기준 잡고 21선이지만 26일선 기준 잡고 뭐 9일선이지만 보통 5일선에 13일선 이렇게 기준을 다 맞춘 겁니다. 제 차트는 이 기준선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거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볼링저 밴드 고점선 저점선이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 놨어요. 아이고. 이거를 왜 만들어 놨냐 하면 20에 3.5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기 근처에 오면 팔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근처에 오면 팔라고. 요 근처에 오면 팔아라. 떨어지니까. 그 수치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선이 요 선입니다. 요거는 거의 뭐 뚫을 수는 있는데 꼬리만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넘어가면 팔아라. 이거 넘어가면 팔아라. 닿기만 해도 팔아라. 넘어가면 굉장히 많이 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다. 내가 많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만 봐도 이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팔아야 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잡아놓은 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고요. 뭐 삼성전자나 뭐 다른 거 한번 봐볼까요? 뭐가 있나요? 삼성전자 한참 올라갈 때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팔아라. 이렇게 올라갈 땐 팔아라. 팔고 다시 사면 돼요. 팔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고 뭐 여기서 다시 사든가. 뭐 여기서는 안 사졌지만 팔고 많이 올라가면 팔고. 이게 자꾸만 뭐가 생기네요. 이렇게 커지면 여기가 마지막이죠. 얘는 떨어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얘가 마지막이죠. 광기로 올라가는 거. 광기로 올라가는 거. 얘가 힘보다 얘가 더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렇게 깨진 것들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면 얘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깨진 것들은 한 번 더 올라간다. 한 번은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아니면 26일선 닿기 전에 올라간다. 21선이나 26일선을 이렇게 땅땅땅땅 지켜주는 애들은 급락한다. 2단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아예 이렇게 안 깨다가 한번 깨고서 깨는 애들은 한 번은 올라간다. 한 번은 올라간다. 근데 광기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얘보다도 얘가 더 올라갔는데 힘은 더 약하잖아요. 그러면 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팔 생각. 얘 많이 올라간 거다.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볼링저 밴드 상한선을 상향 돌파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눌림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볼링저 밴드 하한선을 돌파해서 하락할 때에 그 라인, 요 파란색 라인, 요 라인이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 이 눌림목은 보통 큰 봉의 중심 가격, 또는 시작 가격. 보통 이제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 크게 올린 봉의 중심 또는 시가, 중심 또는 시가를
상승하는 애들은 안 깨고 올라가더라. 그리고 올라갈 때에는 큰 봉의 종가를 또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는 애들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이나 이 시가가 깨지면은 완전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 종가가 끝나도 그냥 우선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최소 중심이나 이 하부까지 떨어질 거기 때문에 하락하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종가를 깼다? 그 다음날? 그러면 팔았다 다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하는 거, 계속 하락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항상 파도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도. 오늘 많이 올랐다면 내일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파도, 주식은 파도랑 똑같아요. 올라갔다라고 하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일, 오늘 많이 올랐던 종가를 지켜주는지 안 주는지를 보고서 또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뭐 빨리 팔 필요도 없고 확인하고서 파시면 됩니다. 더 오를 놈이라면 어제의 큰 양봉의 중심 가격 또는 시작 가격에서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고요. 단타를 할지 중기적으로 갈지에 따라서도 이 기준을 잡는 게 다르고, 자기만의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만의 그 패턴으로, 나의 성격에 맞게, 나에 맞는 그런 매도, 매수 방법을 알아야 수익 내기가 편하실 거예요. 왜? 내가 성격이 급한데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나는 성격이 급하면 그냥 단기 매매 쪽으로 생각하시고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좀 느긋한 성격이다. 그리고 여유 자금도 있다. 그럼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시는 게 맞고요. 수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수식은 이 방송은 한 일주일만 열어놓도록 하고요. 요거는 캡처를 해놓으시든가 해놓으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일주일 동안 요거 적으실 수 있잖아요. 해놓으시면 되고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 차트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게 수식 관리자라는 게 나와요. 수식 관리자를 클릭하시면 사용자 지표 이제 만들게 되면 수식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요. 새로 만들기를 딱 누르시고 거기에 아까 보셨던 수식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매도 파워라고 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가 적으시고 지표명에 원하시는 이름을 적으세요. 수식 이름도 원하시는 거를 적으시고 요 다운표랑 이런 거는 확인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표 조건 설정에 5일선을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13일선은 상승 기준선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잡으시고 라인은 선택하셔서 막대로 하셔가지고 뭐 상승 하락 이전값으로 해서 잡으시고요. 스케일은 화면으로 잡아 놓으시고요. 나중에 가격으로 차트에 넣으신 다음에는 가격으로 넣으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저장, 수식 검증 한 다음에 닫기를 누르시고요. 닫은 다음에는 여기다가 넣을 때에는 사용자 지표에서 매도 파워라고 어디 있나? 매도 파워라고 이렇게 딱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는 공개를 잘 안 하는 건데 무슨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벤트성으로 해서 하려고 그랬었던 건데 지금 구독하신 분이 85분인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굳이 뭐 이거를 오픈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도 손해를 많이 보시니까 우선은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운 좋으신 분들은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 변경은 뭐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그 200만으로 해도 되고 100만으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100만으로 하면은 얘가 조금 가중치가 줄어들어서 200만으로 지금 스케일을 맞췄으니까 그 숫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개인적으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요걸 세팅해서 쓰실 때는 그런 원리로 해서 얘는 쓰는구나 라는 거를 보셔가지고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같이 종합해서 보시면 매도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점에서 종가와 고가와 같이 끝나는데 힘도 있고 하는 애들은 매도를 하시거나 그 다음날 매도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이 많은데 그 다음날 시가가 이렇게 하락해서 시작했다? 이거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야, 나 강해! 라고 하면 갭 상승해서 올라갔다 빼는 게 정상적이고요. 이렇게 빼려고 이렇게 요런 모양을 만드는 게 정상적인데 갭 하락해서 시작해서 못 올렸다. 그러면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나 강해. 근데 밑에서 갭 하락해서 시작했는데 안 빠졌다. 그러면 그나마 한 번 더 들고 갈 수 있지만 갭 하락했는데 못 올리고 떨어뜨린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보고 있다면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뭐 볼 수가 없는데 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들여다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이제 매도를 걸어 놓는단 말이죠. 그 이상으로 가면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요런 라인들이나 요런 라인들에다가 걸어 놓으셔가지고 아니면 뭐 208일선 근처에다가 걸어 놓든가 아니면 뭐 여기 볼링저 밴드 상단선 요런 상단선에서 뭐 한두 호가 정도 내려서 걸어 놓는다던가 요런 식으로 이제 걸어 놓습니다. 저는 오늘 많이 올라가 봐야 한 요 정도까지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 그 라인 정도 한 2, 3일 안에 올라가겠다라는 데에다가 계속 걸어 놓습니다. 오늘 걸어 놓고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면 오늘 걸어 놓고 내일 걸어 놓고 빠질 때는 이제 못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올라갔는데 못 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걸어 놓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것만 나의 목만 챙기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그냥
우연치 않게 봤는데 수익이 나 있어요. 매도가 자동으로 돼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오늘 여기를 깼으니까, 오늘 여기를 깼네? 그러면은 한 번 더 떨어지니까 거기에서 뭐 한두 호가 위에다가 올려놔야지 해서 매수를 걸어 놓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사집니다. 그러면 뭐 한 이틀, 3일 후에 또 계속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면, 요거 넘기 힘들겠다. 라고 하면 또 매도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밑에 있는 애들은 이 기준선 근처에 오면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애들은 이 기준선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은 더 올라가려고 하는 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요 밑에 있는 애들이다 라고 하면은 요 밑에서 노는 것만 이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욕심을 내시면 안 올라가요, 잘. 여기서 올라가서 팔고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잡으시면 돼요. 요만큼 갭 내가 못 먹는 건데요. 요만큼 먹고 요만큼 못 먹는 건데 다시 사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수식을 잘 활용해서 사용해 주시고, 요거는 딱 한 일주일만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해서 뵙도록 하고, 당분간은 뭐 다른 건 없고요. 다음에는 이제 매집 강도라든가 그 매집 강도 1, 뭐 요거는 얘는 하락하면서 매집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하락하면서도 이 매집 강도가 이게 많이 사네? 왜? 떨어지는데 많이 사네? 요거를 좀 알 수가 있거든요. 매집 강도 1은. 그래서 같이 켜놓고, 이게 많은데, 복잡하긴 한데, 다 켜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벤트성으로는 이제 매직 강도랑 볼륨 저밴드 요 라인들 한번 확인해서 가도록 하고요.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매도하는데 그리고 매수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중치였습니다.